오늘날 멕시코 마피아 카르텔은 마약뿐만 아니라 아보카도를 둘러싼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농장주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수시로 납치하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보카도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주의 시장이 마피아들에 의해 살해당하기도 하는 등 이들은 자신들의 반대 세력을 공개적으로 처형하기도 하는 폭력성과 무자비함을 보이고 있죠. 이들은 도대체 왜 아보카도에 손을 대는 걸까요? 아보카도는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에서 처음 재배되었던 과일로 아와카틀이라는 아즈텍어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아와카틀은 보안이라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못생긴 외형 때문에 호감이 잘 안 갈 수도 있지만 이 딱딱한 껍질 안에는 영롱한 초록빛이 감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롱한 초록빛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심장질환은 물론이고 암과 당뇨병 예방에도 좋죠. 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섬유질 또한 풍부합니다. 때문에 건강식단 열풍이 불던 미국에서 엄청난 아보카도 붐이 일기 시작했고 미국 아보카도 협회의 지속적인 광고까지 얹어지니 오늘날 미국 내에서의 아보카도 소비량은 연 10억 kg이 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풍적인 인기에도 불구하고 아보카도를 생산해낼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온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영하로 떨어진 상태로 몇 시간만 지나면 그해 아보카도 농사는 망했다고 봐도 될 정도죠. 그래서 기온이 비교적 따뜻한 미국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멕시코나 칠레에서 주로 생산되곤 합니다. 특히 멕시코에서는 전세계 소비량의 40%에 달하는 아보카도를 공급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죠. 그리고 멕시코의 미초아칸 주가 이 엄청난 생산량의 중심지입니다. 미초아칸 주에서 아보카도가 갖는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이곳의 전체 일자리 중 무려 20%가 아보카도 무역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아보카도 산업으로 돈을 버는 이들이 또 다른 소비를 불러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간접적 아보카도 일자리는 더욱 많이 있습니다. 또한 미초아칸에서는 자연스럽게 아보카도로 인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대규모 농장주가 아닌 소규모 농장주더라도 연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는 농장주들이 수천 명에 달하죠.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는 아보카도가 사실 엄청난 범죄 카르텔에 의해 부패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오래전부터 마피아들의 카르텔이 존재했는데 1990년대 미초아칸의 가장 강력한 마피아 갱단은 걸프 카르텔이었습니다. 이들의 수익금은 대부분 마약으로 조달됐고 이러한 마약 수익금은 사실상 불법이었기 때문에 멕시코 경찰과 법조계에 뇌물을 줘가며 쉬쉬하고 있었죠. 그러나 이들의 범죄가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들은 마약 밀매로 인한 엄청난 수익을 바탕으로 전직 정예부대를 고용해왔기 때문이죠.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프랑스 등의 교관들로부터 훈련받은 정부군 소속의 정예부대들 또한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낮은 월급을 받고 일했으며 수많은 마피아들 속에서 작전 도중 사망하더라도 그들의 가족에게 돌아가는 복지는 미미했습니다. 걸프 카르텔은 이러한 군인들에게 많게는 10배에 가까운 월급을 지급하고 작전 도중 사망 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등 정부에 속했을 때는 상상도 하지 못할 조건들을 제공해주기 시작했죠.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마피아 카르텔이 민간인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간인들과 공존하며 살아간다는 느낌이 있었죠. 그런데 마피아 카르텔에 합류한 전직 정예부대원들이 많아지자 이들은 직접 카르텔을 형성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형성된 로스세타스는 단순히 마약 밀매를 통한 수익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강탈과 납치를 통해 더 쉽고 많은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민간인 피해가 점차 심각해지자 2006년 멕시코 대통령은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마피아 카르텔의 중심지 미초아칸에 2만 명의 병력을 투입하여 카르텔을 집중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많은 마피아 두목들이 처형됨은 물론이고 마약 단속을 강화하여 카르텔의 마약 수익은 급속도로 적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나 멕시코 정부는 카르텔을 뿌리채 뽑는 데 실패했고 대규모 카르텔들은 점차 작은 규모의 카르텔로 쪼개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마피아 카르텔은 마약으로 인한 수입이 감소되자 일반 시민들을 강탈하고 납치하여 뜯어내는 돈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 마피아들이 아보카도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죠. 이들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어 미초아칸 내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농부들의 이름과 주소를 빼돌리기 시작했고 이렇게 빼돌린 명단을 통해 농장주나 그의 가족들을 납치한 뒤 농장주의 재력에 따라 몸값을 매기고 이들의 가족들에게
몸값과 납부해야 할 기한을 통보했죠. 마피아 카르텔이 이렇게 뜯어간 돈의 규모는 2009년 한 해에만 1,800억 원에 달했죠. 그러나 아보카도의 수출량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많아졌고 아보카도로 인한 수익은 점차 커져갔습니다. 그러자 나이츠 템플러라는 더욱 악랄한 마피아 조직이 생겨났죠. 이들은 단순히 농장주들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동의 오펙이 석유 가격 변동을 주도하듯 자신들이 직접 아보카도 시장을 관리하고 통제하려 하기 시작했죠. 이들은 아보카도 가격을 올리기 위해 농장주들을 압박해 생산량을 조절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농장을 불태우는 것은 물론이고 농장주들의 트럭이나 창고를 공격하여 농장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농장주들은 자신의 가족이 납치되거나 자신의 농장이나 트럭이 불타 없어지더라도 절대 신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멕시코 경찰 내에는 마피아 카르텔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아예 카르텔 조직원 소속인 경찰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러한 범죄 사실을 신고했다면 신고함과 동시에 인질들은 즉각적으로 살해당할 것이고 신고자의 신변 또한 엄청난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사태가 이러한 상황으로 치닫자 미초아칸 주의 중심 도시인 탄시타로에서는 아우토 디펜사라는 자경단마저 탄생하게 됩니다. 탄시타로의 아보카도 농장주들은 아보카도 수익의 일부를 자경단의 월급과 무기 구입에 지원했고 마피아의 위협에 치가 떨렸던 많은 시민들과 가난하거나 일자리가 없는 시민들이 자진하여 입단하기 시작했고 자경단의 규모는 점차 커져갔죠. 이후 이들은 정부로부터 공식 경찰로서 인정받고 경찰 차량 또한 지원받게 됩니다. 이들의 이러한 노력과 희생으로 인해 탄시타로는 마피아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이들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평화를 드디어 누릴 수 있게 되었죠. 탄시타로의 주민들은 정부의 도움 없이도 자체적인 노력과 희생으로 도시를 마피아들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탄시타로 지역을 벗어나면 사실상 무법지대 그 자체입니다. 미초아칸에는 탄시타로를 제외한 85%에 달하는 아보카도 생산 지역이 있으나 이 지역은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됐을 정도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보카도로 인해 생겨난 부패는 또 있습니다. 아보카도 동사는 생각보다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데 대략 한 개의 아보카도를 기르기 위해서는 68리터의 물이 필요로 합니다. 칠레에서는 이러한 물이 부패의 핵심이자 카르텔의 핵심이 됩니다. 칠레는 1970년대부터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공적 자원을 민영화하기 시작했는데 1981년 물 또한 민영화가 되었죠. 아니다 다를까 이후 수많은 칠레 정치인들과 부유한 자본가들은 물의 근원지에 위치한 땅들을 사기 시작했고 이에 물의 빈부격차는 조금씩 커져가기 시작했죠. 거기에 아보카도 흥행에 따른 아보카도 수익률이 증가하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칠레에는 극소수의 자본가들의 아보카도 농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칠레의 아보카도 생산량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아보카도로 인한 수익 또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불어나기 시작했죠. 이러한 물의 빈부격차는 물이 끝없이 제공되었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 칠레에는 엄청난 변화가 다가오게 됐죠. 1977년에는 페토르카 강이 점차 바닥을 보이다 결국 메말라 버렸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리거 강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며 이용이 제한되었지만 사실상 강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물의 빈부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지는 기현상을 발생시켰죠. 몇몇 대규모 농장주들을 제외한 소규모 농장주들은 물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며 점차 아보카도 농장들이 말라가기 시작했고 일반 서민들은 자신들이 샤워나 빨래를 할 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갈증 해소를 위한 물을 구하는 것조차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칠레에서는 물 공급의 불균형에 의한 인권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여러 인권단체들이 변화와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이미 물 기득권자들의 자본력은 매우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영향력은 나라 내 핵심 기관에 깊숙이 미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건강식을 찾는 현대인은 점차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보카도를 찾는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멕시코와 칠레는 극소수가 상상도 하지 못할 부를 축적하며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만 볼 것인지 아니면 생태계의 균형을 이룸과 동시에 아보카도로 인해 엄청난 수익금의 일부를 공공개발에 투자하며 나라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나라 산업의 기둥이자 핵심이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